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3일 만에 지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2010선까지 올라갔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다시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2000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정의 빌미였던 스페인에서 단기 국채 입찰 성공 소식이 들렸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깜짝 실적도 장 초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2010선까지도 올랐었던 지수는 더 오르지는 못하고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로 흐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면 역시 개인만 오늘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900억 원 정도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600억 원, 기관의 매도 물량이 8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61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9포인트 오른 2004포인트, 61선에 놓여있는 2006포인트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빨간불인데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5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507포인트에 출발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역시 오늘도 코스닥에 관심을 보이는 건 개인뿐입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280억 원 정도고 외국인들이 9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17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른 50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해 볼까요? 스페인 의료로 어제 1140원대 진입했던 원달러 환율은 1140원대 진입 하루 만에 다시 113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1134원에 출발했었는데 낙폭을 조금 줄여서 1137원과 1138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제보다 2원 90전 내린 1137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조금 자세하게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 번호,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어두는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와 직접 전화하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대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02-3153-2613번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은 3월 주택 착공이 2개월째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 스페인의 국채 발행 성공 소식이 있었고 또 골드만삭스의 깜짝 실적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도 2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해외 이슈들 분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유로존이 네. 어제 전일 아시아가 하락한 부분을 이제 되돌리게 하는 기폭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어저께 일본에서 그 IMF의 출연할 금액을 600억 달러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로존의 안정을 취하게 했고, 또 유로존에서는 또 스페인이 국채 발행을 했는데 30억 유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31억 5천만 유로 정도가 수급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6%대를 하향하면서 5.89%대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으로 가면서 사실은 처음에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3월 주택 착공 지수가 2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5만 1000건이 하락해서 65만 4000건 정도가 돼서 시장에는 약간 불안 요소가 좀 있었죠. 실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와 주택지표 때문에 사실 3차 양적완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3차 양적 완화보다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 상황인데, 주택지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1.5% 정도 상승해서 다시 13,000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지금은 지표보다는 유로존의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시장에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이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실적이 예상 3회가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이 3.92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진다 보면 작년 전년 비교는 그렇게 잘한 게 아닙니다. 예상치를 굉장히 낮춰놓고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어저께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3.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서 약간 그 위기감이 다소 완화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MF에서 어제 강력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위기 대응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유는 이제 유로존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GDP가 0.3% 감소 전망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인플레이션 상으로는 충분하다라는 것이 현재의 그들의 아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는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 쪽에 방향이 잡히는구나 해서 어저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상승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오히려 유로존은 하락이 좀 많이 된 다음에 반등을 준 거기 때문에 사실 반등을 줘도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미국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유로존의 부분은 약간 둔감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재료로서는 유로존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대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한 320억이 나왔습니다. 역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사실은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이럴 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계속 주의 말씀드리니까 주식은 언제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60을 돌파하고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부분으로는 이번에 2540이 최종 목표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60이 돌파하고 난 다음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사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눌리거나 지금처럼 횡보했을 경우에 종목들이 고점 대비로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060에서 리스크 관리하신 분들은 거의 20% 정도를 덜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돌파하고 사도 늦지 않다는 거고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서 약간 눌려가지고 회복되는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대방한테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 좀 특이 사항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하락할 때는 매수하는데 오늘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특이 사항이고요. 외국인들 오늘 소폭 매도하는데 물량으로는 460만 주나 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 몰려가 있고 중소형주는 반드시마다 물량을 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약 70억 정도 매도라고 하는데 170만 주나 팔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자동차주를 시장에 받쳐주면서 주변 여타 종목들의 물량을 털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시급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연 돋보입니다. 3.7%. 어저께 애플이 5% 상승했고 그중에 4% 하락할 때는 영향 안 받다가 5% 상승할 때는 그대로 반응하면서 3.7%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자동차주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저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건설주와 은행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을 좀 뜨겁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종목도 화학업종이나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OCI가 폴리실리콘이 1kg당 25불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거. 아마도 기관이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는지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일단 기술적으로는 61선이 우상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1선 값이 2006포인트 정도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저는 그 206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이 관망 상태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이 이제 그 대선이라든가 총선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는 시점은
적어도 이번 4월이 끝나고 5월 초순이 되기 때문에 사실 5월 달에는 매년 주가가 빠졌던 기억이 있지만 4월에 먼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5월에는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들어온다면 4월 안에 거의 끝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네, 먼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두 분 모셨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네, 하이닉스 33,000원에 매수를 네. 했는데 네. 그게 지금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향후 전망하고 네. 매도 시점 네. 이게 매도 많이 시점이요. 궁금하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3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셨고 네. 이 한 종목만 봐드리면 되는 건가요? 다른 종목도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다른 거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도 3만 원에 가지고 있고요. 비중은요? 20%요. 20%시고요. 또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요? 네, 농우바이오가 네. 10%. 농오바이오 10%고요. 매수하신 가격은요? 14,850원. 14,850원. 총 3종목 보유 중이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농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보고 산 거고요. 네.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하고 하이닉스는 네, 그럼 장기간 들고 어떻게 가셔서 해야 될지 좀 전망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세 종목 보유하시는 거고 나머지 20%는 현금 보유하고 계신 네. 건가 봐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SK 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이 33,000원이고요.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보유하시는데 3만 원에 사셨고 비중이 20%고요. 농오바이오 단기로 보시는 종목인데요. 14,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현금 비중 20%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시는 종목은 하이닉스와 두산 인프라코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오바이오는 단기로 보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가능할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옆에 이성구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이닉스, 두산 인프라코 이것들 지금 손실이 좀 많으시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더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도 여쭙고 싶어요. 네, 일단 지금 하이닉스랑 두산 인프라코를 장기적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농우바이오를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꾸로 되셨어요. 그거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나 두산 인프라코어는 말 그대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는 게 맞고, 농우바이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일단 하이닉스부터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하이닉스가 최근에 올랐던 점은 일단은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SK라는 주인을 찾은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엘피다가 파산하면서 디램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아니면 그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캐파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 예상 EPS가 최대로 나오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률 회복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정도 나오냐면 1,000원이에요. EPS가 1,000원. 네, 그러면 지금 주가 기준에서 보면 28배수죠. 네, 28,000원이니까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고평가인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엘피다를 인수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엘피다가 지금 파산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인수하는 기업은 만약에 인수를 했다 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게 되면 공장을 돌려야겠죠. 네, 샀으니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비두게 되면 인수를 해놓고 내비두게 되면 당연히 비용 손실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디램을 생산하게 되는데 디램 가격이 지금 싼 수준인데 여기서 더 생산을 해버리면 디램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아마 지금은 인수를 못할 겁니다. 그거에 무서우니까.
그 인수를 못 할 거예요. 인수를 못 할 거고 어떤 기업이든 엘피다를 만약에 인수하고 싶으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인수전이 진행되는 동안은 말 그대로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매도 시점을 좀 짚어주세요. 매도 시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재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그 반도체를 생산하느냐, D램을 생산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상승 탄력이 적어진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주가 업그레이드 된 거 이제 보게 되면 27,000원 선 위에서 그때 이제 엘피다 파산 얘기 나오면서 그쪽으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손절가는 27,000원이고요. 네. 위의 목표가는 지금 현재 그 박스권 상단 부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5,500원 정도인데 네.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하이닉스는 다행입니다. 아,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를 27,000원에 좀 제한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올해는 이익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요. 하이닉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들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속상하셔도 대답도 안 하시고. 많이 속상하신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계 네. 그리고 중국이죠. 네. 근데 중국 시장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세계 굴지 기업들이 중국 시장은 어떠냐면 딱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줍니다. 특징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잘 타서 시장 지배율을 높이게 되면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 시장을 돌파를 못하게 됐을 때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작년 말부터 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밀렸습니다. 중국 기업들한테 그것도 밀렸어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밀린 것도 아니고 중국 기업들한테 밀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률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두산 그러면 인프라코어. 지금 더 매수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네요. 그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는 힘든 시점이고요. 네. 단기적인 그 중국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중국이 긴축 완화를 한다 그랬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보시기 바라는데 지금 현재 저항대 같은 경우는 한 22,500원 정도 나오니까 단기적 목표가만 일단 2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제시를 해드리고 12,500원. 네. 공방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19,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중국 얘기 나오면 기계주 얘기 계속 나오는데 중국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농우바이오를 단기적 관점에서 들어가셨는데 사실 제가 좀 오버해서 말하게 되면 농우바이오가 말하면 우리나라가 자체가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이 회사가 종자기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종자기업은 맞아요. 종자기업은 맞는데 이 기업은 벼품종에만 특화된 기업이에요. 거의 네. 다른 종자보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그 쌀 품질이 좋은 이유가 이 회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이 회사에서 좋은 벼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싼 가격에 쌀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자 보유량으로 따졌을 때 세계 5위 기업이에요. 그렇고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왜 문익점 우리 조상님이 지금 옛날에 그 중국에서 모카씨 몰래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따뜻하게 잘 지냈죠. 네. 종자 하나가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죽여요.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2011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아예 농업법인으로 전인해서 법인세도 이제 안 내요. 법인세 왜 감면해 주냐면 연구개발 더 하라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기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거는 매도가를 어떻게? 사실 이 기업은 저는 그 매도가를 그렇게 딱 정해드리진 않아요.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물론 레인지 자체가 지금 법인세 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2011년도에 법인세 감면된 다음에 그때부터 부각되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달부터 올라와가지고 주가가 업그레이드 돼 있죠. 아예 자체가요. 이만큼 레인지에서 지금 혹시 TV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밖에 있어요. 아, 밖에 계시구나. 지금 작년 한 10,000원대에서 12,000원 정도 사이에 움직였다가 오래돼가지고 13,000원 정도에서 지금 15,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레인지 자체가 아예 올라갔어요. 레인지 자체가 아예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가로 따지게 되면 13,000원이 손절가가 맞습니다. 네. 그 부분만 이탈 안 하게 되면 이 기업은 보유하고 가셔도 되고 배당금도 많이 줘요. 많이 주니까 배당금 받아서 재투자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노무바이오가 장기적 종목이고 하이닉스나 두산이프라코어가 타이밍을 노리는 단기적 종목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굳이 뭐 네, 단기로 고맙습니다. 접근하신 거니까 굳이 단기로 본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가능하겠다 좀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올해 레인지를 따지게 되면 네. 일단 15,000원 이상 나오게 되면 솔직히 노무바이오는 저도 잘 아는 기업이지만 고평가입니다. 네. 올해 레인지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15,000원 정도 가격대 말씀해 주셨네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더 좋다고 하시고요. 시청자님 네. 고민 해결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온 종목이 호남석유 들어왔는데요. 5781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호남석유 매수하시는 가격이 38만 4,500원이고 비중이 70% 담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하십니다. 호남석유는 또 20일에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네.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어제 시간에 아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그 화학업종 같은 경우 뭐 중국 쪽을 볼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화학업종들이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어제 호남석유 맞았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금호석유 아니면 호남석유 같은데 어저께 화학업종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1월 달에 이게 화학업종이 움직였던 이유가 중국 쪽에서 양가 개최되는데 거기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가 안 나오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을 쳤다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가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전 세계 철강석의 그 20%만, 그 20%의 수요를 가져가는 게 중국이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화학업종도 그 제품들 수요를 지금 이제 35% 갖고 간 게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시장이 둔화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동반적 둔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BH 빌리턴 회장, 그 호주의 철강석 회사 회장인데 그 회장이 중국 쪽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철강석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지금 이제 빠져요. 그만큼 중국의 지금 현재 뭐라 해야 될까요? 제조업 동향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나라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 그 아시아 쪽에서 폴리에틸렌 그리고 에틸렌 쪽 그 아시아 생산 능력이 1, 2위예요. 그러면 그 수요가 전체적으로 중국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실적이 1,300억까지 지난 4분기죠. 4분기 때 1,300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2,400억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단순히 이게 실적이 작년 2분기 같은 경우 5,800억 정도 나왔죠. 그 정도에 전혀 못 미칩니다. 주가가 실적이 바닥을 닿았던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70% 38만 4,500원. 가격이 좀 높은데 일단 요건 갖고 계시고 제가 화학업종도 뭐 정유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업종도 지난 8월달 급락 수준 있죠. 8월달 급락 수준인 가격대가 44만 원인데 여기 시장 때문에 빠졌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중국 쪽 얘기 다시 한번 나오고 시장이 지금 현재 그 2220포인트까지 안 갔죠. 그거 가게 되면 요거는 44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 시장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자기 주가를 찾는 그런 그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30만 원이 안 깨진다는 그 전제 하에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만 좀 말씀드릴게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이 주가가 30만 원 지켜주는지 그리고 중국 쪽에 호남석유 화학업종이 호재가 될 만한 얘기가 나올지 여부를 계속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남석유 첫 번째 문자 종목으로 봐드렸고요.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문자로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요. 무료 문자 번호 통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들어왔는데요. 이번 종목은 562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매수하신 가격이 22만 원이고 비중이 5%신데 지금 추가 매수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네요. 근데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의 물류 이동을 가장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류 이동이라는 부분들은 FTA와 가장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수익성 자체에서도 좀 이렇게 가장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중고 자동차 부품들을 또 운송 운반을 또 해주죠. 또 부가적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만 하고 있고 국내에서 하는 거는 이제 대한통운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물류 체계가 굉장히 좀 잘 정비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현대차나 기아차의 그런 어떤 상승세에 힘입어서 같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
앞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실적은 예상 실적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PS가 한 12,000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수준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밸류에이션 상태는 물류라는 플러스라는 부분이 있어서 완성차 업체보다는 지금 사실상 밸류에이션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약간은 추격 매수를 다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를 이미 5% 정도 하고 계신데 일단은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더 높게 나왔을 때 그 FTA 효과가 발효됐을 때가 진짜 눈으로 가셔야 됐을 때가 추격 매수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만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보유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가까지 한번 추진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네. 그 이후에 또 한번 추세나 실적들이 발표 나고 나서 그때 한번 또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에서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LG화학이 들어왔습니다. 371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LG화학 매수 가격은 36만 5천 원이고 비중이 10%신데 이분께서도 지금 10% 정도 더 담고 싶은데 추가 매수 어떨까요? 하십니다. LG화학은 또 내일 실적 발표잖아요. 네. 주가 좀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잠시만요. 차트를 보니까 제가 네. 어저께 본 게 호남 소유가 맞는 것 같아요. 호남 소유에서 충분히 화학주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 매출 60%가 화학 부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화학주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부분 안 볼 수 없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관한 얘기는 호남 소유에서 충분히 말씀 좀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호남 소유도 LG화학도 마찬가지죠. 1월달, 2월달이 올라갔죠. 요때 중국에서 양해가 있었다는 부분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차트를 보니까 좀 추가적인 나올 것 같은데, 자,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켜줍니까? 30만 원 가격대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30만 원까지 30만 원 가격까지 갔다가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중국 얘기가 돌발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따라갈 때는 안 주고 그냥 바로 가버릴 그럴 경우도 이 두 가지 경우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최근에 어떤 단기 하선 있죠. 지금 이제 35만 원을 현재 오늘 쪽에서 이탈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저 이렇게 전략을 제가 바꿔드릴게요. 34만 5천 원 있죠. 네. 30만 원과 일단은 34만 5천 원 사이에서 가격을 주게 되면은 요 가격대 사이에서 10%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거를 두 번에 나눠가지고 5% 있죠. 일단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34만 5천 원 안쪽으로 진입하기 34만 5천 원 안쪽으로 더 이탈하게 되면 5% 일단 먼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더 주가 쪽으로 더 빠지게 되면은 30만 원 지켜주는 거 보시고 나서 5% 다시 더 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단가가 지금 이제 36만 5천 원인데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더 들어가게 되면 단가가 제가 보기엔 더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를 좀 더 어차피 낮추는 게 물타기는 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일단 34만 5천 원 이탈할 때 5% 한번, 그리고 30만 원 지켜줄 때 5% 한번,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추가 매수하시려면 34만 5천 원에서 한 번, 그리고 30만 원대 지켜주는지 확인하신 뒤에 나머지 5% 물량으로 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바로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종목도 괜찮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NHN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7358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NHN 2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며칠 많이 내렸는데요. 향후 전망 부탁드리고 또 추가 매수 어떨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NHN 네. 포털사들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구글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IT 관련 기업들, 특히나 인터넷 포털 업체들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NHN이 바닥과 한 20만 원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말 그대로 포털 산업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오른 거라고 하면 지금 SNS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쪽 비중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죠.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NHN의 가장 큰 관점은 어차피 검색 시장에 대한 그 지배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점유율 자체가, 시장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이나 뭐 SK, 그 네이트나 이런 경쟁 포털사들이 있지만 특히나 그런 것들이 뚫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점이라고 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라인이 카카오톡을 이기게 되면 그런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과거로부터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시장 지배력 대비해서 NHN은 약간은 고평가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위험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25만 5천 원 선으로 좀 제한을 해드리겠고 27만 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그 선에 도달하게 되면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만 원 선부터 이상부터는 비중 축소 관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기 바란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2만 5천 원이고요. 매수하시는 가격대 부분 이상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HN이었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 전화 주신 건가요? 아, 여기 분당이에요. 네, 분당에서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요즘 고민이신가요? 아, 가만있어봐. 제가요, 네, 농심, 농심이요? 네, 농심이 23만 3,700원에 25%. 23만 3,700원이요? 네, 25%. 25%시고요. 예, 또 세아제강이 네, 11만 9천 원에 10%요. 네, 그 다음에 한화케미칼이 네. 3만 2,100원에 15%예요. 네, 이렇게 세 종목 봐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농심이 네. 23만 3,700원에 비중이 25%라고 하셨고요. 두 네네. 종목 더 있죠. 세아제강이 11만 9천 원에 비중이 10%, 한화케미칼은 3만 2,100원에 비중이 15%라고 하십니다. 이 세 종목 중에 네네.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인가요? 다 궁금하죠, 뭐. 네. 근데 세아제강이 좀 많이 손실이시고요.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하나케미칼은 네. 제가 좀 그냥 좀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단가를 좀 아주 낮출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그 점이 궁금하신가 예, 봐요. 예. 네, 하나케미칼이고 농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농심은 제가 그냥 장기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냥 구매를 한 거거든요. 예, 예상하신 목표 가격은 한 어느 정도신가요? 장기로 보신다면? 장기로 한 25만 원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장기로 봤을 때 농심 25만 원 가격은 충분한 것인지 한번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 연결해 드릴 네. 테니까요. 같이 대화 나눠보시면서 고민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수고가 많습니다. 네. 예. 일단은 자, 일단은 뭐 종목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농심하고 세아제강, 하나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종목을 사놓고 좀 느긋하게 좀 가져가시는 편이시죠?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사실 제가 목소리 좀,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보니까 차분하시죠? 예,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급하게는 안 하는데, 예. 그래도 또 좀 자꾸 빠지면은 또 좀 걱정이 되고.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투자란 게 그렇잖아요. 일단 투자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마냥 좋은데, 그가 좀 반대 현상이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부분이니까 너무 혼자만 예, 그렇게 예.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투자를 할 땐 수익 내려고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일단은 비중이 제일 많은 게 농심이니까 농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25%. 네네. 네. 23만 3,700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한회사인지 그리고 이거는 주식을 굳이 안 하신 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농심 같은 회사는. 네. 근데, 농심이 일단은 최근에 와서 라면 같은 경우에 나가사키 짬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점유율 면에서 좀 타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기득
잠시 기득권이란 말이 맞나요? 하여튼 기존에 과점을 네.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SK텔레콤이 통신 가입자가 제일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중간에 뭐 KT라든지 뭐 요새는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LTE 뭐 먼저 한다 그래갖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실속으로 LG U 플러스가 그만큼 하면 SK텔레콤도 그만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게 있잖아요. 초코파이 하면 아직 오리온이고 식용유 하면 예, 예. 아직 해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장을 먼저 선점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라면 이런 게 좀 많이 걱정되긴 하지만은 농심이나 그런 타이틀 자체가 아직까지 너무나 그 소비자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크게 네.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시장의 과점 부분은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요 회사가 일단은 그 라면을 많이 팔고 있긴 한데 그 일단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 라면 점유율이 65%가 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레드오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더 이상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비자 그 여건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적이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좀 정체가 돼 있어요. 네. 더 이상 라면을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라면이 이제 그 사 먹을 사람이 이제 다 사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예. 라면이 계속해서 팔려 나가겠지만은 중요한 예. 거는 추가적으로 더 안 팔린다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문제 때문에 지금 네. 요게 주가가 22만,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21만 원에서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26만 원을 돌파를 못한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대응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게 그래서 네. 이거는 성장주라기보다는 좀 가치주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5만 원 정도 가격 주면은 일단은 그 네. 수익 실현 하신 게 제가 보기에도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만 원, 25만 원 추가적으로 못 가는 이유는 왜 그런지는 그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비중 많은 게 하나케미칼이네요. 네, 네. 네. 요거는 물타기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네. 32,100원. 가격을 그냥 반은 제가 손절해 버렸어요. 아, 그러세요? 전에. 예, 예. 잘 하셨어요. 네. 자, 32,100원이면 이거 혹시 네. 2월 9일, 10일 요쯤에 사셨어요? 아, 그 최근에 사신 건 아니죠? 네, 최근에 산 거 아니고 좀 됐어요, 이게. 아, 다행이다. 그 가격대를 보니까 최근에 고점 가격하고 비슷해가지고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요거는 일단은 그 방송을 지금 계속 보셨어요? 예, 예. 그럼 제가 계속 호남 보죠. 소개하고 LG화학 충분히 말씀드렸죠. 아, 화학업종은. 그럼요. 예, 잘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얘기는 뺄게요. 그러면은 빼고 예, 예. 요거는 하나케미칼은 호남소액하고 LG화학보다는 좀 그 차트가 좀 정직해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요게 지금 하단이 지금 현재 25,000원 가격대죠. 네. 근데 요게 최근에 빠진데 안 깨지죠. 네, 네, 네. 그러면 요거는 25,000원만 계속해서 지켜주면은 물타기에도 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네. 만약에 25,000원까지 깨지게 되면은 이전에 그 중기적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깨지게 되면 급락 나오겠죠. 아, 예. 제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아, 예. 그래서 25,000원 일단 지켜주는 거 보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하시지 마시고요. 25,000원 네네. 바닥 잡고 조금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때 가서 추격 매수가 아니고 추적 매수거든요. 네. 그때 네. 가서 조금 물타기 하셔도 단가가 좀 많이 낮춰질 것 같은데 예, 예.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근데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좀 그냥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마세요. 이거 갖고 있으면 수익 줄 겁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사신 시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나케미칼을 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중요한 예. 건 하나케미칼을 사야 되지 않았을 때 사가지고 지금 네, 힘든 것 네. 뿐이에요. 나중에 네, 팔면은 또 올라갈 겁니다. 아, 예. 그 나중에 예. 배 아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 그럼 안 되지. 예, 그러면 안 감사합니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예, 25,000원 예. 안 깨진 선에서 일단 물타기 한다.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신 타이밍이 안 좋을 뿐이다. 아시겠죠? 네, 네, 예, 네, 네. 예. 그리고 일단 세아제강 예. 요거는 저 보자.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더라? 이게 시가총액이 한 5,7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시가총액 대비해서 회사는 조금 괜찮아요.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포스코가 이 회사 지분을 10% 갖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중요한 예. 이 왜 갖고 있냐면 포스코가 네. 그 철판을 만들죠. 쉽게 말해서 철판을 만들죠. 네, 네. 그럼 그 철판을 갖고 와가지고 세아제강이 그 소위 말하는 쇠파이프 있죠. 파이프라인. 예, 예. 그걸 예. 만들어서 팔아요. 아, 예.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 회사
지분을 산 거는 자기 회사 철강석을 철판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 시장에서 점유율도 괜찮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회사도 요 종목은 회사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이것도 가격을 보니까 사신 시점이 안 돼요. 사신 시점이. 이거 지금 뭐지? 이게 3월달 초반쯤에 예, 사신 예. 건 아니죠, 절대? 예.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아, 그때쯤 제가 하여튼 사고 나서 계속 빠진 거예요. 아, 그럼 맞으시네. 아, 네. 이게 봐세요. 네. 또 이것도 이거 하나케미칼랑 마찬가지로 이게 또 사신 시점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요게 잘 보세요. 네. 자, 이게 지금 그 차트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사신 가격대 볼게요. 사신 가격대 지면 사신 가격대에서 계속 못 올라가죠. 네. 그리고 5일선하고 21선하고 데드크로스 나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기 추세가 깨진다는 신호예요. 아. 그러면 이때는 팔았어야 돼요. 일단은 손절을 해야 돼. 아까 전에 하나케미칼 손절매 하신 것처럼, 절반 손절매 하신 것처럼.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그 매도 타임을 놓쳐서 어쩔 수 없는데, 예. 요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21선, 이게 어쨌든 21선이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럼 네네. 21선이 지지라인인데 이게 깨지면은 61선이 지지라인이 아니고 다음 121선이 지지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9만 원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근데 중요한 건 9만 원까지 빠지고 나서 봐야 될 부분이, 요거는 물론 청강업종을 봐야 되겠지만은 포스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예. 포스코가 이거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1월달, 2월달에 중국 쪽에 그 철강석 수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올라갔는데, 네, 그 네. 위에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는 꺾였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간 게 이게 러시아하고 가스관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좀 더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예. 요거 때문에, 요 매물 때문에 좀 더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10만 5천 원까지 반등 주면은 그 네네. 가격 돌파 못하면은 조금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전량이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포스코 네. 올라간지 한번 같이 보시고, 네. 포스코 예.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네. 포스코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10만 네. 5천 원 요 이상 가격 못 가면은 네. 그때는 조금은 손절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테마성 때문에 방금 사신 가격대 있죠. 12만 원대. 네. 네. 거기 있는 물량들이 조금 네. 단기간에 돌파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 10만 5천 원 돌파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아이고, 예. 농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네. 하나케미칼은 물타기 되는데 조금만 지켜지나. 참고, 네. 그리고 세아제강은 일단 반등 네. 줄 때 10만 5천 원 돌파 못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하자. 네. 그 전략이 다 세워지셨죠, 이제? 예, 근데 그 25만 원 선이 2만 5천 원 선이 지켜지나 보라 그러시는데 그걸 언제까지 봐야 돼요? 요거는 하나케미칼. 이게 기간이 지금 정해진 게 아닌데, 이게 지금 그렇죠. 가격대가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예.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안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조금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은, 아, 지금 더 스페인 이하고 내려가. 이런 거 대외 변수 얘기 나오죠. 네. 그게 만약에 지난 작년 8월 달처럼 그게 네. 시장이 회복단처럼 터지게 되면 2만 5천 원도 깰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2만 5천 원 깰 가능성이 더 줄어들겠죠. 네. 그때를 좀 네.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송을 보시다가 네. 틈틈이 시간 나실 때 한 2주 네. 이제 잠시만요. 제가 스페인 얘기 조금 잠잠해진다 그 얘기 나올 때 다시 한번 의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케미칼 그때 다시 해드릴게요. 네. 이해되시죠?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예.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변에 그 개미들의 큐 소문 좀 많이 좀 내주시고요. 예. 제가 아유, 성심성의껏 감사합니다.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고우세요. 노래하시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문자 빠르게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현대차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735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차 26만 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 온리오 현대차네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대차 최근에 그 상승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었는데 아마 그 고점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현대기아차 그룹은 어떤 측면에 있냐면 변화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정무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현대차는 이제 품질로 승부를 하게 될 거라고. 네. 근데
한 가지 거기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은 품질로 승부를 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국가 브랜드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국가 브랜드에서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현대차가 실적 부분에서 오히려 역풍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품질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인다는 것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여태까지 현대차나 기아차가 해외 시장에서 선전한 거는 가격 대비해서 품질이 좋았기 때문이지 현대차나 기아차의 성능이 월등히 외제차들보다 좋아서 그렇게 잘 팔렸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들을 만약에 올라가게 됐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가 말 그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은 호조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 자체가 좀 견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일단 1분기 실적까지는 좋은데 그런 올해 실적 추정치가 대부분 지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0% 정도 올해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평균 주가 대비해 가지고 작년 평균 주가가 한 2만 원 선, 조금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 부분 20% 하면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도달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매도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 여기서 갭 상승해서 올라온 주가 업그레이드 구간인데 그게 한 24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24만 원 선 정도 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행운의 주인공은 현대 EP 보내주신 4585번님이십니다. 현대 EP 매수 가격은 6,020원, 비중은 이분도 100%신데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십니다. 화끈하시죠? 예. 자, 이거는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P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요거는 그 자동차 내외장재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딴 게 없습니다. 저 차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화면을 좀 봐볼게요. 자, 21선 지지라인이었죠. 올라갈 때. 그리고 나서 21선 깨지고 나니까 21선 저항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N자 하락 나오고 다시 반등주인데 지금 이제 21선 돌파 못하죠. 제가 21선 왜 말씀드렸을까요? 지지라인이었다가 이제 저항라인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제 21선 돌파 못하면 다시 한번 또 N자락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쪽에 21선 일단 저항이 됐는데 오늘 쪽에서 보면 제가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1선이 지지라인으로 상승하다가 21선 이탈하고 나서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날짜 보면 4월 3일날 저항됐죠. 그리고 오늘 쪽에서도 어제 돌파 못하고 오늘 또 돌파 못하죠. 그러면 여기가 단기적으로 팔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쪽에서 조금은 6,020원이라고 하셨죠. 5% 정도 되겠네요. 5% 정도 되겠지만은 짧게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EP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포인트, 2009포인트, 201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수급을 살펴봤더니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또 현명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